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실 때문에 영상 한 번 더 시청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시작 5.18 광주민주화운동. 인간의 소중한 가치 인권,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했던 자유, 사회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대화를 통해 이보다 귀를 열고자 했던 소설, 동지와 높은 시민의식에서 나온 공동체정치는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핀 겁니다. 민주주의, 독립주의를 잇던 대한민국. 광복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곧 민주화운동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민주사회. 1970년 11월 평화시장의 하늘은 붉고 1987년 6월 전국에 울려 퍼진 함성, 2000년 서울광장에 펼쳐진 물결.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큰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사회수집, 신신교육, 연구를 이어 국민 대화하기 위한 한국 민주주의 전달과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시대를 준비합니다. 네, 민주운동 특별 감사를 위해서 장로 합창단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 있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작년 한번 해보실까요? 포부.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 전에 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옆에 분 보시니까 장모님 보셨더니 권사님 보셨더니 좋았다가 중에서 신이 좋았다. 그럼 감탄사가 있어야 되겠죠. 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보시죠. 와. 이야.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이어서 김상집 교수님의 본봉사 강연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PPT를 좀 안녕하세요. 저는 그 양림교회에서 쭉 자랐고 결혼을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기처 전국 위단도 있었고요. 하여튼 젊은 시절을 기처 운동으로 5.18 6월 항쟁 이걸 다 겪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저희 집이 그 5.18 당시에 운동의 본부였던 녹두 서점입니다. 제 형님이 AD 건설으로 이제 들어가셨다는데 제가 녹두 서점을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녹두 서점에서 그 상황 일지를 쓰고 그 정리된 내용을 윤상환 선배한테 넘기면 그게 이제 투자해보러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상황 일지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5.18 당시에 상황을 공부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1년 뒤에 대법에서 대통령 특사로 그때 이제 전두환 특사였는데 1년 뒤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최초로 이제 광주 백서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 백서 내용을 권은료 목사님 쪽에서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돈이 광주로 와가지고 조동호 선대가 광주 백서 정리작업을 그동안 하고 계셨는데 5월 18일부터 27일까지가 완전 공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쭉 내일만에 걸쳐서 정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광주 백서인데, 저희들의 활동이 들통이 나가지고 전부 이제 그냥 18명의 감옥을 가고
저는 그때 자료를 전부 이렇게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85년도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른들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낼 때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있습니다. 이동산 장로님 여가 계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 넘어놓은 걸 만들기 이전에 소분설이라고 저하고 같이 작업했던 공주가 있는데 여기서 광주 벽설을 이제 서울에서 뿌리게 된 거죠. 이게 최초의 5.18에 거론된 자료입니다. 이 넘어넘어가 이제 전국법까지 나오고 동시에 5.18 신상규명위원회가 이제 있었는데 그 속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간단히 제목을 정하자면 넘어를 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좀 펴주십시오. 저기 다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굳이 그 윤상을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결사항전을 결의하는 과정, 그래서 5.18 당시에 500여 되는 시민분들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왜 도청을 지킬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자들이 우리 역사에 무엇을 깨우쳐 줬는가,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18에 대해서 우선은 당시에 그 전국적으로 가장 큰 재해운동 조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연합이죠. 근데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이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전위 세력으로 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당시에 민창년 사건으로 대규모 구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민청 세력들이 점점 노동, 농민, 학교뿐만이 아니고 문화, 이런 각 부문동에 성장하면서 80년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특히 광주 전남만이 갖는 독특한 단일 지도력이 있습니다. 다음 75년 2월 15일 2.15 특사라고 하는데요. 이때 민청학년 관련자들이 대거 석방이 됩니다. 근데 광주에는 광주만 이제 전국적으로 함께 했던 기도회입니다만은 목요 기도회가 있어요. 매주 목요일이면 저희들이 목요 기도회를 통해서 구속자들을 석방을 위한 기도도 하고, 또 석방된 구속자가 있으면은 또 와서 인사도 하고, 이런 어떤 그 목요 기도회가 있는데, 2.15 특사로 나온 분들이 75년 4월 달에 전남 민주회복 구속자 협회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여기에는 이제 김성렬 신부, 또 홍남순 변호사, 그리고 민청에서는 윤한봉, 이 세 사람이 공동 대표가 되어가지고 문학계, 문대학생이라든가 중고등학교 교사들, 대학 교수, 또 이제 노동자, 농민, 이 청년 학생 세력이 전부 전남 민주회복 구속자 협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됩니다. 이게 항상
목요 기도를 통해서 매주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정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단일 지도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79년, 80년 5월이 오기 이전까지 민청에서부터 79년도까지 108명이 구속이 됩니다. 그 중에서 64명이 전대생들이에요. 그리고 이 전대생들의 거의 100%가 뭐냐면 기독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는 EYC 이쪽 기독청년 협의 활동을 한 분도 몇 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까지 합하면 그 기독운동 1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80년 5월 당시에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대 제야 조직이죠. 이건 이제 78년도부터 사실 준비를 했는데 성립되기는 79년 3월 1일 날 창립이 됩니다. 여기에는 윤보석, 함석헌, 김대중 세 분이 공동대표인데 80년 5월에 됐을 때는 윤보석 두 분 불출하고 있었고 함석헌은 YWC 위장 결혼식 사건으로 해서 아주 악독하게 당해져가지고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80년 5월 당시에는 김대중 선생이 혼자서 그 전체 조직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었죠. 중앙위원회 의장은 모니카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여기에 각 도단위의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 것이 그 밑에 있는 이현배 선배가 있습니다. 민청 당시에 사형을 언도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11월 이후에 이분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12월경, 79년 12월이죠. 김대중 선생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실지 덕대한 것은 1월 말경입니다. 80년 1월 말경. 이때 김대중 선생이 도단위의 국민연합을 조직해달라. 즉 뭐냐면 민청 조직과 도단위의 국민연합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유신헌법을 개헌해서 국민투표를 했을 때 그래서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이 국민투표를 대기하는 조직입니다. 이때 이제 이건 이제 5.18 민주화운동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고, 동시에 국민연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자유당 시절 국회의원을 하셨던 이런 분들하고 이 김대중 선생과 함께하는 분들로 생각을 하자면 곧 국민투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 선거를 대비하는 이런 조직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합은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시민당의 김현삼하고 김대중 이 사람들은 개혁을 해제하고 그리고 5월 15일 날 그러니까 그날따라 서울역 한 번이 있는 날인데 5월 15일 이 날짜에 지식인 134인 신옥선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내에 있는 약 30여 개의 대학생들이 서울역에
서울역에 모여가지고 시민과 함께 약 20만 명이 운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군부가 개입할 빌미를 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서울역 회고를 조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해찬과 김병원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대우변증 안에 국제경제연구원이 있는데 이때 이게 이목희 씨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이목희 씨 방에 모여서 서울역 마이크로버스에서 당시에 이제 그 조직을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하고 있던 신재철이라든가 유시민 그리고 이제 김부겸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직 운영했던 이원주 하여튼 이런 인물들을 전부 불러듭니다. 불러들여서 이건 서울역 회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연합의 입장하고 하여튼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 계획대로 서울 회고까지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 국민연합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요. 반면에 전민노련 한림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YH 하여튼 사건 그리고 동일방식 사건 등 언풍도방이라든가 이런 많은 노동운동에 해왔던 이런 분들이 YH 사건 당시에 시민당 당사에 농성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김경숙 씨가 이제 의문의 하여튼 죽음을 당하고 이러면서 김영삼이 하여튼 의원직에 제명되는 이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부마항쟁으로 이어지면서 이때 차이철과 김재규와 갈등이 발생하면서 박정희가 이제 김재규의 총살을 죽게 되죠. 이런 그 과정에 논구조가 바로 전민노련입니다. 이 항림의 이 일부의 붙인 이유는 항림 다방에서 모였다고 해서 전민노련이 붙여진 이유인데 이 사람 가운데들이 창립제를 하는 것은 80년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합에서는 선거를 대비해서 각 도단위 조직을 열심히 만들어 나가고 있을 때 바로 이 항림에서는 선거가 이미 12.12 사태로 전두환이가 이미 조직을 장악했는데 이미 선거를 물러가도 갔는데 민중들의 강력한 투쟁만이 민주정부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항림이 이제 80년 5월 1일 날 전민노련을 결성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80년 5월 15일 날 서울역에 모였을 때 서울역에 있어서는 안 되고 광화문으로 진출해서 미 대사관을 포위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군부 개입을 먼저 차단하는 것을 약속을 받고 그래서 선거에 대한 어떤 약속을 받지 않고서는 민주정부 수립을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울역 회고 과정에서 열심히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금방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서울역 현장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이크로버스를 그때 당시에 이수정 씨가 그때 서울대학교 학생처장이었는데 마이크로버스를 가져다 놓고 하여튼 서울 총학생회 회장단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울 회고를 결정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신실적으로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중에 이제 서울 회고를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총학생회장단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윤여연 당국대 학생회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고려대 학생회장 신계빈이라든가
이화에 대한 안수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서울시가 멤버를 결정한 적이 없다. 이런 걸 나중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죠. 어찌됐건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수성이나 김부겸이나 유시민, 신재철 다 서울이라고 멤버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꾸 정계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해서 일종의 신의전, 군부 신의전에서 자기들은 언제든지 조직이 있으니까 서울역에 모인 것처럼 또 모일 수 있다라고 유시민이나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그 뒤로는 일체 집회가 불가능했고 모이자고 연락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광주 학살의 여건을 조성하고 갔다. 이게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 폐건을 비판하는 시각입니다. 다음은 광주는 그때 당시에 전남대, 조선대 교육대에 공수가, 시공수가 투입이 됩니다. 정동련, 김상련, 원순서, 박영선 하여튼 30여 명, 즉 도서관에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을 전부 끄집어서 약간 4, 50명 정도를 성수대응창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5월 18일 새벽에 박관현이가 광천동에 있는 인사훈방을 찾아갑니다. 찾아온 이유는 5월 19일 날 북동 성당에서 한평 목포 사건 2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신헌법을 개정할 때 농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개헌 이것을 갖다가 채택을 해서 요구를 하려고 한 겁니다. 정부에다가. 그래서 농민 하여튼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동원되기로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17일 저녁에 이병철 선배, 노금도 선배가 녹두선에 와서 전체 계획들을 갖다 검토를 하고 있었죠. 근데 박관현은 내일 대회를 어떻게 할 거냐, 학생들을 공부해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이것을 윤상원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윤상원은 국민연합의 전남 국민연합이죠. 여기에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모든 조직을 통과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국민연합의 회장은 이성학 재원 의원이시면서 양림교회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물론 저하고 같이 청년에 항상 나오시니까 저는 이성학 장로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인사원은 일단은 19일 대회는 불가능하니까 피지해라. 근데 이제 22일 날 국민이랑 전국동시당원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는 네가 참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연락을 할 테니까 숨어 있어라. 이렇게 하고 윤석열은 전남대 정선으로 갑니다. 박관현이 나오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전남대를 학생들 못 들어가게 하고 공수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공격하니까 시대를 도청으로 행진하게 되고 카드센터 앞에 와가지고 금남도에서 공수들이 이렇게 찾으러, 그때는 공수가 처음에는 안 왔어요. 하여튼 전경들이 찾으러 오면은 충장로하고 공수센터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다가 나중에 이제 공수들이 투입되면서 장동 로터리, 광주공원 이쪽에 있는 피바다가 이렇게 되고 시내 전역이 하여튼 시위가 확산됩니다. 다음 5월 19일이 되니까 집집마다 대학생들을 전부 뻥뻥 묶어서 원도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또 고민을 했죠. 이제 대학생들 동원이 아주 적은 수로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19일날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휴교령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가
금남로로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금남로에 19일날 투쟁을 주력은 관악센터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들센터에서 아주 하여튼 1층 이게 하들센터 옥상에 가서 공수가 이제 무전기로 통화한 것을 밑에서 학생들이 보고 저런 잡아라 하고 수백 명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들센터로. 근데 이제 공수가 쳐들어오니까 시민분이 밀리면서 하들센터 건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부 잡아들여요. 이때 그 7층에 가서 여기 지금 계시는 윤영상 장관님이 계시는 CBS가 있고 6층에 이제 일곡이 계시고 봤는데 그때 윤영상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네, 거기에 끄덕하시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어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 한 8시쯤에서 그 앞으로 가보니까 시체 두구를 이렇게 끄집고 나오더라고요. 그 전날 시신들은 지기들이 싹 데려가서 치웠는데 그것을 화장실이라든가 지기들이 못 찾으면서 새로 찾은 시신이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그 바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20일 아침에 확인한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또 이러한 만약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시민들도 품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공수들하고 맞짱뜨게 된 거죠. 이때 칠공수가 이제 진압 불러온 상태가 됩니다. 그 공수 군부대의 공식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칠공수를 갖다가 철수시키고 새롭게 상공수와 실공수 두 배로 병력을 증탄하는 거죠. 이게 이제 19일 자정을 위해서 교대가 됩니다. 인문교대가. 다음 20일 날 이제 이 집회는 5월 19일 날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신재권 홍보국장님의 명령을 받고 윤상원 국장한테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상원을 꼭 만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연락하니까 왔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서울에서 온 최형우라고 하는 인물하고 저하고 윤상원 그리고 정현애 선생 이 네 사람이 앉아서 일을 하는데 원래 5월 22일 국민연합이 동시다발로 민주일정을 매우지 않으면 동시다발로 집회하면서 보답이 국민연합 출범식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20일로 앞당겼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0일 바로 집회를 준비를 했는데 대시장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한일대용으로 간 겁니다. 한일대용을 갈 때 공수들하고 계속 조금 쫓기는 이걸로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외신들이 와서 외신 카메라에 촬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들이 시민들을 공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부르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일부를 뿌리고 선생들을 낭독하고 이걸 하게 되면서 국민연합이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된 거죠. 나중에 외신 기자들은 딱 카메라를 다 찍고 철수를 하니까 그때 공수들이 이제 착감하고 시민들을 찌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택시 기사들이 분노해서 아직 오후 5시에 무슨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그 차량들, 버스를 앞장서고 차량을 그대로 공수를 밀어버리니까 공수를 도처까지 이제 밀린 거죠. 금남로 5가에서부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농촌 쪽에 있던 공수를 또 밀리고 이렇게 하면서
3공수와 12공수를 도청 안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체가 이제 해방구가 된 거죠. 이게 5월 20일 날에 다 국민연합 집회가 효과입니다. 다음은 이 국민연합 그 사람보는 그때 당시 이제 공수들의 그 만행이 담겨져 있죠. 살인마 전두환 처사, 또 민주정부를 구성해라, 국민투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개헌, 휴교령 철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최후의 일각자의 오늘 죽음을 각오하겠다. 이게 바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연합 집회를 국민연합 사무총장은 이영배 선생인데 이영배 선생은 수첩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재복 씨도 수첩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해남을 거쳐서 광주로 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20일 지나면서 모든 그 시위대가 끊기고 외곽은 이미 차단이 거예요. 20일 안에서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결국 모든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20일 날 제가 운전했던 도로정비 차량입니다. 중앙경찰 앞에 저 차가 있길래 제가 그 차키무치를 빼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제일 먼저 아시안 장갑차로 왔습니다. APC 장갑차 탈취하러 갔는데 APC 장갑차는 이미 딴 사람이 운전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에 집단 발표할 때 쩔차를 제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딱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총이 말씀을 안 하는데 하여튼 총탄이 이렇게 저한테 날라왔어요. 그 뒤로요. 여기 보면 오전 10시 이제 아시아차에서 APC 장갑차가 등장하고 도청 옥상에 헬기가 뚝딱 내렸다 하는데 어젯밤 죽은 시민들의 시신을 새마다에 빠치다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1시에 카톨릭 다 앞에 모여가지고 도청을 그대로 시민들이 가서 전정을 했다. 그래서 어제 죽은 그 시신을 빼돌리지 못하게 이 사람들 무명용사로 놔둬서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1시에 행진을 합니다. 도청으로. 그때 저도 이제 차를 운전하고 내려 갔죠. 총을 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부 바닥에 엎드리고 발포소리가 멈추니까 길냥적으로 쫙 이렇게 숨었죠. 근데 이러지 못한 사람들을 저는 이제 아까 도로정비 차량에 싣고 이제 병원으로 저는 옮겼는데 그때 이제 집단 백주 대란에 집단 발표한 걸 본 시민들이 바로 하승, 나주, 영암 각 시군으로 내려가서 경찰서 무기고를 털어서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이게 이제 광주 공원에 집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4시쯤부터 2인 1조에서 도청을 포위해서 총기를 갖춘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쳐들어갈 때 오후 5시가 되니까 공수들은 철수를 도청에서 만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 어둑어둑하게 들어갔으니까 한 8시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2인 1조에서 계속 한 30시간에 걸쳐서 도청 포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화단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손에 뭐가 잡히거든요. 보니까 공수들이 미처 헬기로 실어나가지 못한 시체를 화단에 풀어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딱
바뀐 겁니다. 그래서 11구의 시신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21일이 지나갑니다. 다음 이제 22일 날은 민주수호 범시민 권리대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운동권에 있는 선배들, 박성호 선생님이라든가 전홍 선생님이라든가 많은 선배들이 너희들 유교때 생각해봐라. 여기에서 앞장서다가는 유교 때처럼 보도인들처럼 지도세도 모르게 끌려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누구도 도청에 올라가지 마라. 벌써 때 이렇게 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때 도청 벌써 때 정시철 부지사죠. 그 차정씨는 3.1운동 때 옥권을 치는 독립유공자입니다. 장희동은 이제 평평부장 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총기 반다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장희동이 얘기하고 있는데 조선대생 김종배가 그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무슨 총기 반납이냐. 지금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마이크 방송했던 전업주, 또 차명수 이런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시민들한테 붙잡혀서 보안대에 넘겨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산대학교 서울버스로 방송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 그래서 전산대에 가서 서울버스 노란색의 황금반찬인데 이걸 제가 가서 끌고 나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수업이 있어서 차를 갖다 신어서 갖고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저희들은 오후 3시에 민주수호 범시민 권리를 하겠다고 방송을 했어요. 제 창업 계속해서. 그때 12경에 장영태 도지사가 차정을 위원장을 하는 수대책을 꾸려가지고 김기석 이제 금동제육회 장로인데 김기석 부사령관을 만나도록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권리대회를 3시에 하게 됩니다. 권리대회 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도청 앞에 남도 연수원 앞에 모여라 해가지고 4시에 모여있는데 송기숙 교수하고 명롱 교수가 그 학생들을 이끌고 도청에 들어가서 전대생 5명 이렇게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학생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김종배 씨가 자네가 아까 분수위원회에 와서 얘기했는데 자네가 좀 위원장 하지 그런가? 라고 하니까 저는 장례라든가 영문하고 이런 장례 준비하는 이쪽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장으로 사용을 해서 그때 전재생이 김창길이가 학생수 위원장이 됐는데 총기 회수를 지시했거든요. 다음 총기 회수를 지시한 것이 23일로 계속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도 다 수업을 하고 고등학생도 안 나오고 운동권은 대부분 예비군들이 있거나 숨었기 때문에 가장 힘든 날이 23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물론 민주수호 범시민 권리대회는 물론 했지만 나중에 이제 23일 오후에서 한편 나산으로 도망쳤던 정상영 이야기는 김석애 씨라고 지었어요. 간사인데 이 사람이 배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녹두선언에 그동안 운동권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한 10여 명이 모이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24일 날은 그러면 방송을 해가지고 운동권들 전부 연락을 해서 화이트하우스에 모이도록 하자 해서 오후 7시에 모이게 됩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중에서 팀장들이 모여서 보선기호
개인적으로 가서 밤새 토론을 해가지고 제야 수준비를 구성하도록 하자. 그래서 국민연합의 사무장 맡고 있는 윤상원이 국민연합의 지하 어르신들 연락을 하고 또 이분들한테 총회 수준비를 요청을 하자 해서 그걸 몇몇 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총기 회수를 지시하고 있는 학생 수술비를 개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편 한 가지를 짜고 특히 정신자산을 이용해서 광주의 현실을 어떻게 광주 밖으로 알릴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실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온 것 중에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는 식량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또 일도 못하니까 식량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서 농협에 연락을 해가지고 농협에 싸서 대고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식량이 떨어진 곳에 전부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민주소 동 시민 걸기대 하는 모습인데 제가 그 기억을 살려서 200번짜리 큰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 그러니까 전남대 스쿨버스로 방송을 하다가 오후 3시간 되면은 이제 그 앰프를 갖고 올라가서 배터리에 선을 연결을 해야 그때 비로소 걸기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기 전두환 숫자 5에 보면은 배터리 선 연결하는 사람 있죠. 이게 바로 접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다음. 5월 25일이 이제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0시에 YWC에서 제야 어르신들 회의가 있습니다. 국민연합 회의죠. 이 회의에서 이승학 장로님이 국민연합의 회장이시니까 미리 물론 상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총기회수를 지금 해버리면은 공수가 언제 또 쳐들어와서 학살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총기회수를 준비하도록 하자라고 기조발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교 신부가 아니 우리 같은 종교인이 어떻게 총을 들으라는 소리를 한다나 총을 들은 건 절대 안 된다 하고 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성호 선생님이 아니 지금 공수가 이렇게 많은 잔인한 사육을 했는데 우리가 이 총도 없으면 또다시 사육을 말할 거 아니냐. 협상이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총을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장선 선생님도 그렇게 주장하라고 이게 좋아라 했다면 총도 절대 안 된다고 이게 난상 토론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상하고 윤상원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도청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학생 수준을 바꾸기 위해서 도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어르신들을 남동성당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남동성당에는 윤기현 선배하고 이한희 선배가 이제 가서 내용을 들어본 거죠. 의견을 제시하고. 근데 이분들이 도청 수리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조비오신 분들이 안 돼.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 광주 시민들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비겁하게 숨을 쉬냐. 그래서 조비오신 분이 앞장서가지고 이제 도청에 들어갑니다. 도청에 들어가서 한 4시부터 거기서 난상 토론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총기 회수할 것이냐, 아니면 재무장을 시킬 것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입장을 차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총기 회수를 지시했던 김창기, 기존의 학생 수습위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후 3시부터 부스에서 벌기회를 하고 대학생들을 YWC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한 100여 명이 왔어요.
이 100여 명을 도청학을 데리고 와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청에 배치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 총기 횟수를 지시했던 김창진이 결국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김종배로 배치가 되는 거죠, 위원장이. 그리고 이제 그동안 YT에서 어젯밤 우리가 상의했던 사람들이 전부 그 학생 수지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제 YT에서 총기 회수 팀들이 사라지고 대우장 팀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니까 그래도 총기 회수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조한 회장님이 이제 조비오 신부라고 도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입장에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개혁이 서서는 우리가 태클 우리 몸을 막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차라리 우리가 개혁을 열지 모르니까 도청에 잘한다 해서 수위원들이 한 20여 분들이 도청에서 그렇게 죽으십니다. 다음 그 26일날 새벽에 이제 탱크가 모든 쪽에서 밀고 들었다라고 하니까 김성년 신부님이 앞장서갖고 우리가 탱크 앞에 들어눕시다 하고 우리가 먼저 죽읍시다 하고 몸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제 여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같이 함께 노선도까지 1시간 넘게 걸어서 갑니다. 가보니까 이제 김기석 그 부소장이 와가지고 하여튼 협동정리만 좀 있었던 겁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김성민 신부가 당신들 이 교육자가 책임자하고 협상을 하자, 담판을 시킨다 하고 정교사에 김성민 신부가 갑니다. 가서 이제 얘기하고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들은 11시에 인주수 봉신을 걸게 되려고 동시에 이제 그동안은 총기 회수만 했던 기동 수착대가 있는데 이 기동 수착대를 기동 타깃대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래서 총기 회수가 아니라 외곽 지역에 공수들이 출근하고 또 전투 교전이 있으면 지원하는 타깃대로 명칭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오후 3시에 다시 이제 인주소 봉신 걸기대를 개최해가지고 김성대 신부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즉, 오늘밤 자정을 위해서 도청을 싹 되어라. 경군이 쳐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공작전이 처음 통철이 됐다고 하니까 이한영 기획위원이 그 자리에서 결사항문을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군까지도 전부 도청하도록 몰려 들어가서 다시 또 싸우는 시일 우리끼리 이제 다투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박남선이 만약에 총기 회수장에서 떠나라, 우리를 팔아넘기나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결사항문파만 도청에 갖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시 수행위원회를 결성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날 밤 하여튼 전투를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윤상호를 특별히 얘기한 이유는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선거를 목표로 해서 군부가 개입할 비밀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단체의 사목장을 맡고 있으면서 또 그 어떤 문화주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함께 모시고 동시에 이미 12.12 사건에서 선거는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는 노동자와 청년 학생이 연대해서 군부독재하고 맞서 싸우는 이런 투쟁 없이는 우리에게 민주정부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진들의 중앙위원 이 두 개의 핵심 활동을 같이 맡고 있었던 사람이 윤상원이었고 광주에서는 바로 국민들하고 어르신들과 그리고 청년 학생 이 학생 수를 같이 조화롭게 연결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택했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다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제 우리를 살려내는 12월 3일 개헌도 윤석열이 일으킨 개헌조차도 바로 윤상과 같은 죽음을 각오한 싸움이 없었다면 그 죽은 자가 우리를 결국 다시 살려낸 것이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